순천은 그 북쪽에 있는 시가지 있는 도심 지역, 크게 이제 가곡동, 용당동, 서면. 1999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가지고 진행하다가 2002년에 비로소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럼 벌써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 사업 지체에 따른 원인자 분담금이 제가 알기로는 약 한 40억 정도가 지금 체납이 돼 있고요. 그래요. 주택과 상권이 형성될 여건이 지금 불리한 형태가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순천 관내에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가격이 그래도 저렴한 편입니다. 교차로도 없죠. 또 밀집 시가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권의 확장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요. 토지가 확장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회의적이었고 도시개발이 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좀 봤었던 곳인데요. 이상하게 신축 아파트 분양 성적은 순천에서 용당 지역에 대한 그 판도를 다시 한번 좀 흔들어놨다 볼 수 있습니다. 당장 그 준공들이 다 끝나버리는 3년 뒤에 출퇴근대라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생각하기도 싫으네요. 서면의 경우에는 그 기존의 주택단지로서 형성되기 가장 장애 요소나 걸림돌이었던 게 바로 이제 교도소죠. 그렇죠. 광주 일곡동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산업단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피 시설이다 보니까 입지 그 선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한 기피 시설이 지금의 주택단지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숲과 공원의 입지가 상권이 잘 형성된 입지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순천에 핫 이슈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용당동 서면 삼평리 일대인데요. 최근에 신축 아파트 청약 공급이 진행되면서 일대의 지가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북쪽의 시가지, 이곳의 주거 입지, 그리고 현재의 상권, 그리고 개발 등의 상황 좀 어떤가요? 순천은 그 북쪽에 있는 시가지 일명 도심 지역, 크게 이제 가곡동, 용당동, 서면 이렇게 크게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제일 위 북쪽부터 보면 가곡동인데요. 가곡동은 그 순천시 가곡지구 토지구역 정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1999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2002년에 비로소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럼 벌써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참 또 그 공사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좀 토지 그 시공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그 문화재가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하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문화재가 발굴되면 또 3년간 또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공동주택 부지를 석호건설에서 시공을 하다가 역시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죠. 부도가 나서 공사가 또 중지가 됐죠. 이것은 이제 양우건설, 지금 양우를 내안이라고 하죠. 양우건설이 승계를 받아서 무려 10년이 된 뒤 시점인 2012년에 준공을 마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섹터를 중심으로 이제 계속 그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섹터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토지 공사도 같이 미뤄지게 된 게 이 가곡지구가 조금 더디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난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좀 시작에 불과했죠. 특히 뭐 그 중간에 보면은 그 학교 부지 예정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수요가 좀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교육청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매입 거부를 하는 바람에 사업이 좀 부진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3년 정도 또 까먹게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타결을 해서 영무 예담이 354세대 임대 분양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이제 모든 게 끝났지만 조합의 어떤 사정도 있고요. 공사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로부터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안 들었다는 얘기는 행정적인 법률적인 절차가 모두 다 진행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돼야지만 영당과 서면과 맞물려 가지고 같이 이렇게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여러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10년이 넘게 이렇게 사업이 지지분야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그 사업 지체에 따른 원인자 분담금이 제가 알기로는 약 한 40억 정도가 지금 체납이 돼 있고요. 이건 오롯이 그 조합이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천시에서는 납입을 해줘야지만 준공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또한
이미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공동주택 부지라죠. 네네. 공동주택 부지는 이미 개발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일반 주택지인데요. 네. 일반 주택지가 형성이 되면 그래도 인구가 이렇게 상주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는 토지 분양자들도 주택으로는 가능성이 없다 보여지니까 이제 뭐 사무실, 물류 유통 창고 네. 이런 거기 것들로 굉장히 지금 거점이 많아요. 거의 형성이 되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구를 가게 되면 집보다는 그런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과 상권이 형성될 여건이 지금 불리한 형태가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 여태껏까지 개발이 더디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걸 조금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해결책이 있을까요? 일단은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되고 좀 외면당하고 조금 문제가 빨리 조속히 해결되지 않았던 네네. 바로 이 준공 문제를 순천시에서도 지금 순천이 핫하고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말대로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이렇게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 개발 지원책을 마련해서 긴밀하게 어떤 협조하에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또 이게 사업 부지 자체를 보면 위에 서면 위에 IC부터 해서 우리 아래까지 길고 폭이 넓은 이런 도로에 위치한 이종 주거 지역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네네. 이종 주거 지역은 말 그대로 공동주택을 개발할 수 있는 땅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으면 개발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순천 관내에서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가격이 네네. 그래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격 경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 같은데 네. 이러한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가곡동에 조금 토지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꽤 긍정적인 평가인 것 네,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다음은 어디죠? 용당동입니다. 네네. 용당동은 서면 그리고 네. 순천대학교를 잇는 긴 도로망을 중심으로 발전된 주거단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리적 특성상 토지가 확장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회의적이었고 도시개발이 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좀 봤었던 곳인데요. 다만 이곳은 이제 정통적으로 학군이 좀 독자적으로 형성이 돼 있죠. 네네. 그래서 용당초, 향중, 팔마, 표산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학군이 형성돼 있고 또 99년도부터 시작되었던 동아, 삼성, 현대 브랜드 아파트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합류한 대주피어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었죠. 근데 이 대주피올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대주피오레가 약 1000세대 정도 되는 곳인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입주를 할 예정자들이 잔금을 먼저 선납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당연히 공사 비용이 없어서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공사를 선납을 받아주고 하다가 이제 부도가 나고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증해주는 분양보증 회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네네. 이것은 너희들 과실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부 세대 같은 경우는 10년간 여기에 대한 잔금 분쟁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뒤에 봉화산 자연 숲세권이 있는 그런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용당동에서의 제1주거단지, 제1주거단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찬스를 아쉽게 놓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특히 그 이후에 들어온 신대지구 때문에라도 용당은 좀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용당동이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도 네. 바로 조금 신규 아파트의 경영 때문인가요? 역시 또 그렇다고 해야겠죠. 네. 용당동은 2016년에 역시 임대 아파트죠. 임대 순천 덕진에 보였습니다. 그렇죠. 기업형 8년 임대라고 하는 네네. 일명 뉴스테이인데요. 아직 그게 무엇인지 순천 시민들의 개념이 정립되기 전에 이게 들어온 것이었고요. 단기 장기 전세 아파트라는 그런 포커스만 좀 있었을 뿐이고 네네, 맞아요. 입지가 대단하다 이런 비중은 차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제 한양건설의 수자인 그죠. 남양휴튼, 대림 이편한 등등이 성공적인 청약 성적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용당이 이제 뜨거워지고 주목받기 시작하게 된 거죠. 네네. 거주자 중심으로 보면은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에 조금 비율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뭐 구도심이 다 그렇지만 네네. 영당동도 그 젊은 층 세대가 네네. 그 비율이 상당히 좀 적죠. 예,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용당동이 가지고 있는 입지는 어떤가요? 네, 영당동은 그 특히 이제 그 순천에서는 그 구도심이나 신도심에서도 좀 네. 떨어져 있는 네, 그런 곳인데요. 자체 그 소규모 상권에 그냥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직선상의 그 도로망에 의해서 발달돼 있다 보니까 교차로도 없죠. 또 밀집 시가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권의 확장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요. 또 4차선이긴 하지만 폭이 적은 곳이 좀 많습니다. 네네. 또 울퉁불퉁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도로폭이 좁고 차량등이 정차하지 않고 바로 통과해버리는 하이패스처럼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교통, 도시생활, 편의시설 모든 측면을 보게 되면 지금의 어떤 신대지구나 옥천지구 같은 지구 단위 구역과는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신축 아파트 분양 성적은 순천에서 용당 지역에 대한 그 판도를 다시 한번 좀 흔들어놨다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새로운 주거 네. 단지로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 해결될 분명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네. 당장 걱정되는 게 사실 교통난, 차 막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어떤 문제점이 더 있을까요? 예, 물론 뭐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야 되겠지만 예. 영당동이 그 과거에 조금 고립되어 있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순천의 어떤 그런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나려면 네네. 몇 가지를 좀 해결해야 될 건데요. 당장 그 준공들이 다 끝나버리는 3년 뒤에 네. 출퇴근 대란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생각하기도 예. 싫으네요. 그래서 그러한 교통 체증과 대란에 대한 해결 방안이 네네. 좀 더 다각도로 등장해야 되겠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좀 더 추가적으로 신설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교육청과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고요. 또 가장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너무나 상권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런데 상권이 많이 없으니까 밤에 조용하고 쾌적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도 조성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주거 환경을 요구하는 수요층하고 상권 확충을 요구하는 수요층이 이것을 격절히 어떻게 조화를 끼우면서 나름의 그들의 용당의 리그를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이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 다 이렇게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용당동도 조금 기대해 볼만 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서면이죠. 네, 서면입니다. 네네. 서면은 원래 그 주거가 형성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이제 혐오 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기피 시설을 볼 수 있는 그 교도소, 네, 순천 그렇죠. 교도소 위치에 있고 네. 또 순천 소방서가 위치해 있고요. 또 그 지금의 현재 그 주택들이 머물러 있는 맞은편에가 순천 산단, 그렇죠. 산단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가동이 멈춰졌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 주공, 배들 주공과 그다음에 서면의 그 라송, 센트럴 카운티 이런 거만 형성이 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그 용당동에서 청약 경쟁률이 막 가해지니까 금호 올림이었죠. 네. 그리고 모아일가 이런 곳에서 청약이 좀 선전하면서 최근에 하나건설의 포레나가 입성을 하면서 역시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역시 똑같이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면의 경우에는 그 기존의 주택단지로서 형성되기 가장 장애 요소나 걸림돌이었던 게 바로 이제 교도소죠. 그렇죠. 광주 일곡동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산업단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입지 그 선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네네.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한 기피시설이 지금의 주택단지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좀 새로운 이상한 시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배제하면 교도소하고 산단만 빼고 나면 IC 접근 향상성 좋죠. 좋죠. 근거리에 가족도 이렇게 바람 쐬고 올 수 있는 청소골 계곡이 있죠. 네네. 그죠? 그다음에 순천의 서천과 동천 모두가 다 끼는 곳입니다. 그렇죠. 수변공원에 이점도 있죠. 신개발 단지로서 굉장히 농후한 어떤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 우월을 가리긴 힘들겠지만 사실 가곡동, 용당동, 서면 이렇게 세 곳을 놓고 봤었을 때 이제 전체적인 평가는 사실 이런 뭐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서면 쪽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분들이 것도, 많이 계시죠. 네, 예. 있더라고요. 특히 이런 서면에 그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아파트 신축 단지들하고 네네. 용당도의 신축 단지들이 이익가로 굉장히 좁습니다. 네. 가깝다는 얘기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순천의 그 상징이 세계산 뭐죠? 산이요? 삼산.
삼산. 처음 들어보셨죠? 네. 삼산하고 서천을 중심으로 서면에서 용당으로 이어지는 북부 뉴타운이 네. 때문에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서면 역시 그 건축 승인을 위해서 교통이나 환경 영향 평가를 물론 평가를 받았지만요. 지금도 용당 부근의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혼잡하고 또 상권 등 인프라 시설의 부족 부분은 서면적 사정도 용당과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지금 방치되어 있는 산업단지 시설 여기에 대한 활용 연구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서면도 순천의 기존에 형성된 신도심과 비교해 보면은 분명히 한계점이 조금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러한 점이 또 저는 좀 특별하지 않다. 즉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거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특별히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네. 그 순천의 그 신시가지가 확장됐던 그 중심에 바로 연양동이 있었죠. 그렇죠. 예. 네. 연양동은 그 주거와 상권을 동시에 계획했던 지구였습니다. 네네. 당시만 해도 완벽한 도시 계획이었고요. 상당수 주민들은 순천의 중심이다. 그쵸. 여기가 바로 명동의 중심이다. 네네. 확신했었죠. 세월이 지나가지고 연양상권은 새로운 지역의 상권들과 만나가지고 분리되면서 조금 잊혀져 갔고요. 또 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했던 탄탄한 그 주거지의 아성 이것도 네네. 확실히 좀 밀리기 시작했죠. 여기에는 좀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부분들 위주로 네.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본다면 네네. 먼저 그 중심 상권하고 네네. 주거 공간이 구획 안에 들어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인식이 점점 더 생겨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숲과 공원의 입지가 상권이 잘 형성된 입지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용당 서면 일대는 상권은 클 수 없고 네네. 도로망도 정배될 수 없지만, 그죠? 하지만 이런 신규 주택 단지 형성에 이러한 것들이 불편하다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그런 시대와 맞붙던 거죠. 예. 그러겠네요. 저기 순천에서 그 신대지구, 네네. 왕지, 그 다음에 오천지구, 청암, 조례동, 성가를로 이쪽을 딱 보시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교통난이겠죠. 차가 엄청 막혀요. 앞에 부분은 뭐 거진 뭐 네네. 차들이 그래서 출근과 퇴근 시간에 이게 뭐 교통 체증이 네네.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금 어쩐 순천의 28만 인구로 봤을 때 네네. 출퇴근 러시는 이미 뭐 기존 사실이고 지금도 충분히 학습 중이고 개선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네. 이제는 뭐 당연한 것을 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교통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은 크게 영향을 줄 수는 없지 않냐. 그리고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과거보다는 주차 대수에 여유가 있으며, 맞아요. 그죠? 그다음 지하 주차장을 반드시 개설하기 때문에 내 집 들어가는 입구에 차가 좀 막히는 것보다 안전하게 내 주차를 하고 편리하게 주차를 하겠다 내 아파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맞아. 그 새로운 주거지로서의 그 뉴타운을 형성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들만 잘 해결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추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서면, 용당, 가곡동 일대는 투자처로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